종목 진단 살까 말까입니다. 자, 어제장 강했던 테마들 보시면 극 좋은 원자센터의 양자 얽힘 구현 소식에 양자 암호주들 강했습니다. 초전도체 정치 테마주, 또 디지털 화폐, 로봇 반도체 이르기까지 테마주들 좀 강하게 움직여 줬는데요. 수급 들어온 종목 보면서 오늘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주실 분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종목 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방송 시간외 종목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목표가 17,000원 당일에 터치를 했습니다. 자, 어제 종가는 좀 많이 내려와서 13,79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우선 카페24 상승세에 그대로 좀 편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카페24와 어떤 MOU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부각된 거지 어떤 뭐 지분 구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그 카페24와 협업을 하면서 또 이제 뭐 인플루언서 광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시간으로 상승했던 걸 봤을 때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네네. 약간 단기적인 상승감은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목표가 터치했을 때, 제가 그때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네.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시장의 상황의 흐름 보고 나중에 추가 그 신규 매수 관점은 나중에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레뷰 코퍼레이션 다음번 모멘텀을 기다릴 때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인 특징주들 만나보시죠. 네, 시간외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상한가 간 종목이 3개나 됐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은 10%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최대 히토류 기업이죠. MP 머티리얼즈로부터 첫 구매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구자석 원재료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안에서 상한가 행진 보였고요.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해서 10%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주의 매기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헝션그룹은 9.96% 역시 상한가인데요. 장마감 후에 유증 소식을 알린 점이 주가를 이끌어줬습니다. 나이백은 6.91% 상승이고요. 지난 7일 국책과제에서 노화역전 펩타이드 개발 성공 소식을 전했는데 역시 모두가 젊고 싶어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영은 4.97% 오름세고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온통 물든 모양새인데 최근에 앞선 코너에서도 짚어주셨지만 관련주의 흐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 확대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오랜만에 다시금 또 상승불이 붙은 것 같은데 어느 쪽 보면 좋을까요, 차장님? 네, 차장님. 시간 외의 종목들 사실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공부해야 될 종목들이 늘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말씀하셨듯이 고영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우선 거의 이제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과 함께 좀 올라오는 구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이 고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지금 받아야 될 시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고영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 장비를 만드는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을 집중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이 로봇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 신경외과 쪽에서의 그 로봇, 의료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판매 대수도 좀 늘어나는 구조로 보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고영 같은 경우가 참 실적도 잘 나오고 어떤 배당이나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정감이 굉장히 좀 센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그 전망도 그렇고 들쑥날쑥했던 분위기 때문에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의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때도 그렇고 중순까지 주가가 크게 좀 올라가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영 같은 경우가 고영뿐만 아니라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의 기업들이 이 반도체 쪽에서의 생산량이라기보다도 슈퍼사이클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하셨듯이 온디바이스 또 이제 AI 쪽에서의
그 AI 또 이제 HBM 쪽에서의 이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작용하면서 이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금 올라가는 구조로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대표적인 재무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이 검사 장비 쪽에서의 어떤 트렌드나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고용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시간으로도 올랐던 부분이 온 디바이스 뭐 AI 그런 그 어떤 테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고용의 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증권사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장중에도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시간에라도 갔기 때문에 저는 어제 많이 그 종가에서 네. 종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차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하이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오면서 장중에 20%가 뛰었고요. 그다음에 시간 외에서도 이렇게 크게 움직여 줬습니다.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가격 접근은 지금 뭐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어제 시간에도 좀 올랐기 네네. 때문에 오늘 뭐 주가가 뭐 약간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뭐 조정은 안 나올 네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제 종가인 13,490원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1차적 목표가는 15,000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15,000원 돌파하더라도 저는 그 추가 매수나 아니면 보유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손절가는 이제 11,000원 정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매수가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터치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네, 열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용 살펴보셨습니다. 자, 반도체 검사 장비, 의료,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부문까지의 성장 가시성,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3억, 기관이 1,60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만 1,000억대의 순매수 보였는데, 자,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장바구니에서는 내년 실적 기대주 그리고 자동차주가 좀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였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이번에 신장만 3개가 무려 주어졌다고 하죠. 9거래일 연속 이 모멘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샘과 후성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들인데요. 각각 9거래일, 7거래일째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기아를 5거래일째 먼저 보고 있고요. EV, HEV 그리고 인센티브 3박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5거래일 연속 매수고 올해는 견조한 업황 그리고 내년엔 기본 이익 체력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웰푸드 31거래일째 내리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내년 실적주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의 때가 온 만큼 인도 시장에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CJ 대한통운은 18거래일 연속 매수입니다. 넘버원 택배 사업자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직구들 많이 하실 텐데 이 직구에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엠론은 12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1위 업체로 업계의 최고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연우는 화장품 관련해서 11거래일째 보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기대감이 잔뜩 실린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고려제강 9거래일 연속 매수고 생산능력, 판매 실적 모두 최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렇게 실적 기대 관련주들이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주식은 역시 실적인 걸까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골라주시죠. 네, 역시 실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래프톤을 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게임 업종 안에서 넷마블 또 크래프톤이 유일하게 좀 실적이 좀 가시화됐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뭐 주가가 좀 화답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역시 그 게임 업종 안에서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별로 유동성도 이 나눠지면서 좀 몰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뭐 배틀그라운드가 배틀그라운드가 기본 베이스로 지금 실적 좀 깔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냥 어떤 게임 업종이 기본적으로 이 실적으로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신작만 냈을 때는 좀 불안한 감은 분명히 좀 네.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보다도 이제 특히 이제 인도 쪽이죠. 인도 쪽에서 이제 또 인도 쪽도 네네.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이 PC보다도 접근성이 좀 빠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강점이 큰데 이 해외 쪽과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빨라지는 국가를 중심으로의 그런 해외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지스타 게임쇼도 그렇고 이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다크앤다크 모바일 또 이제 뭐 인조이 같은 이런 새로운 게임 부분이 이 하반기 때 좀 몰려 있다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 때 몰려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이미 좀 실적이 좀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뭐 아시겠지만 유보율도 본다고 했을 때도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최근에 그 우리나라 서울에도 건물도 많이 매입을 하고 또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게임 업종의 스튜디오는 이제 게임 개발 그런 공간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스튜디오를 10곳도 갖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한 투자 그리고 게임 개발에 있어서 뭐 큰 무리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게임 업종 안에서 뭐 NC소프트 다음으로 어떤 이 크래프톤에 대한 또 이메이드도 괜찮지만은 이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워낙 저평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매력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모멘텀 부족에 대한 상황은요. 4분기 실적도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죠. 4분기 때가 1,200억을 넘길 수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4분기 때가 거의 이제 비수기였던 네. 상황이었고, 그 모멘텀 말씀하셨지만은 신작 모멘텀이 내년 하반기로 좀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내년 하반기 때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이 거의 4-5개 정도 몰려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신작 게임이 올해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때 이 대형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블랙버스트급 게임이 출시가 뭐 1-2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부분을 우선 게임 업종 내놔야 돼요. 뭐 신작 게임이 좋은 평가를 받든 평가를 안 받든 많이 내놔야 거기 안에서 어떤 숨은 보석을 좀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어떤 신작 게임이 내년 하반기 때 몰려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수 부분 같은 경우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보죠.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25만 원까지는 상향을 한 상황이고요. 뭐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외국인들 매수도 그렇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1차전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 살펴봤고요. 자,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저희 공략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제이스 코퍼레이션은 네. 좀 봐야 될 텐데, 제이스 코퍼레이션은 좀 그 의류 OEM 업체라고 하지만은 실제 가방이죠. 네. 가방에서의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의 수주를 받고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클 코어스 가방 좀 아시나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잘 모르는데 마이클 코어스와 이제 게스 쪽에서의 이 오더에 대한 비중이 거의 9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저도 여성 가방은 잘 모르지만 이 마이클 코어스와 게스 쪽에서의 이 가격이 일반적인 명품 이제 가방보다는 가격은 좀 낮잖아요. 네, 메스티지 상품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비 트렌드도 그렇고 이 제이스 코퍼레이션이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이 저가 가방에 대한 이 수주 부분에 대해서 캐파도 늘려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마진이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우선 규모를 키웠을 때 이 저가 어떤 가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마진 구조를 넓힌다는 그런 그 사업 취지가 좀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JS코퍼레이션의 이 수주나 그리고 뭐 이런 생산 능력 같은 경우가 좀 받쳐주면서 고객사들을 많이 흡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인도네시아 쪽으로 많이 옮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많이 좀 그 사업 방향성도 이 재무적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JS 코퍼레이션에 대한 지금 기대감은 좀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던 상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1,000억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950억까지는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증권사들 평균치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그 괜찮게 좀 판계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3분기 때 의류 쪽에서의 오더가 지금 그 성장 전환했던 점에서 봤을 때 이 의류 쪽에서의 그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의류와 관련된 이 OEM, ODM 업체들은 이제 미국 쪽에서의 재고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이 전방 브랜드 기업들 대비해서는 먼저 주가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네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JS 코퍼레이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JS 코퍼레이션 눈에 띄는 수주 실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지금 오늘의 관심주로 한번 넣어보자 말씀 주셨고요.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하네요. 그렇죠. 예,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내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PER이 3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주가가 뭐 10월 말에 점프를 해서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 영향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18,000원 좀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그리고 현재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종목 진단 살까 말까 JS 코퍼레이션 관심 종목으로 투자 포인트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른 시간 말씀 주신 이성웅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